원전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 네. 앞에 계신, 네,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 대표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시다가 선동 정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치와 정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풀어주자고 출당 조치를 한다는 그런 이론, 제가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홍 대표님. 무소불위의 그 대통령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내년 선거, 3년 후의 선거, 계속해주세요. 마이크 이어주세요. 마이크 이어주세요.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질문 요약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남아있는 우파가 모두 결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고 이 태극기 세력을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우리가 뭉쳐도 부족한 판에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그 오명을 쓰고 가면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국정 파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선동 정치로 이렇게 된 거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 80%가 국정 파탄이라고 지금 아닙니다. 아까 언론 조작했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다 조작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보수가. 그러면 지난번에 날로 뽑아주지. 당연히 뽑았죠. 아니 당연히 뽑았죠. 저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요 표준산악회 재무국장입니다. 만약 잡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네, 잡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보름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정밀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제가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네, 가운데 어르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신 분요. 예, 서 시장님이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장을 내가 택시 기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원전이 유달리 많이 집중돼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 70% 정도 원전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전을 없애버리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차질이 물론이고 수출도 안 됩니다. 일본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의 원전을 없앤다는 문재인이 발언을 놓고는 저가 희희낙낙하는, 그게 수출 단가가 우리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근본이 원자 핵 발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봉급 어렵게 쪼개갖고
제가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거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졸속 중단은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책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만 19세가 되려고 하는 우파 청년 서대호입니다. 고등학생이네요? 대학생인데 아, 그래?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홍준표 팬클럽에도 가입하면서 뭐 아이고 그래 말씀하시면 짜고 했다고 그래. 저는 진짜 짜고 안 하고요. 진짜 전 진심으로 말하거든요. 요즘에 그 문재인 정권이 잡히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탄신일 100주년 우표도 다 취소되고 노무현 그 기념센터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이제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을 그 전부 수립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정책을 말이죠. 그걸 또 청년들이 이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1919년을 기념일로 제정해가지고 뭐 기념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저 같은 우파 청년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 내가 건국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이 정부에서는 건국절로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1948년 8.15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또 그때가 유엔에 의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이 인정을 받은 그날을 건국절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 때문입니다. 1919년도를 건국절로 하면 48년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게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부터 그때 수립이 됐으니까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의 민족사의 정통성을 서로 주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좌파에서는 왜 1919년도 임시정부를 하는가 하면 48년도 유엔에 의해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것을 부정을 해야지 북한하고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48년도 8.15를 이 땅에 유일한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을 해버리면 북한은 어느 나라가 됩니까? 참칭 세력이고 국가로 보기가 어려워요. 민족사에서는. 그런데 91년부터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91년부터 유엔 가입하면서 국제법으로는 국가가 됐어요. 그래 우리 헌법 내에서도 이 문제를 나중에 개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게 아직은 논쟁이 안 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개헌을 하면서 헌법 전문을 고치려고 할 때 이거는 반드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1919년 임시정부, 우리는 법통을 이어받아서 건국일을 48년도로 하는데 나라를 건국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919년도는 주권이 뺏겼어요. 주권이 없어요. 영토는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영토였습니까? 저끼리 강제 합병해가지고 무효인 조약이지만은 내선일체 일본 영토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국민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말하는 나라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요건이 1919년도에는 갖춰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에서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때문에 48년도로 보고, 좌파에서는 북한 입장을 생각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을 하면 북한이 곤란하니까 그 입장 때문에 그래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의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0분 넘어가고 있고요. 얼추 끝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딱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시청자 수는 4,5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댓글은 1,133개고요. 지금까지 24만여 명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3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앞쪽에. 네. 반갑습니다. 강석에 사는 정용훈입니다. 지금 을지 연습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분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 사드 관련해서 본인께서 직접 집권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드가 이게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62년도입니까? 그때 케네디가 후르시초프가 쿠바에다가 소련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미사일 실은 함대가 오고 있었죠. 오고 있을 때 케네디가 용단을 내립니다. 3차 대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쿠바, 미국 바로 목적 밑에 있는데 미사일 설치는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용단을 내려서 러시아 함대를 폭격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배를 돌려갔어요. 중국의 입장은 언뜻 들어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대사님한테 들어보기는. 이게 중국의 목젖에 사드를 딱 갖다 놔놓고 있으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자기들은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감을. 그래, 위협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을 내서 이걸 저지하려고 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요거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 북핵을 너가 제거를 하든지 저지를 해라. 예? 제거를 하든지 저지를 해라. 우다웨이 특사 왔을 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특사가 왔을 때도. 너가 책임 있게 해주면 우리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 그래 하니까 북한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럼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 아니냐? 우리 땅에 우리가 사드 배치하는데 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국도 아주 극도로 넘어서 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신경이 곤두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정부의 일인데, 이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미국 쪽에 지지를 받든지, 그렇잖아요. 사드 배치를 또 안 하게 되면 중국 쪽에 지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만히 보니까 사드 배치는 한다고 했는데 미적거리면서 미국 쪽에서도 따돌림 받고, 또 안 한다고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따돌림 받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양쪽에서 다 따돌림 받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하고 있다. 하려면 하고, 한쪽하고 손잡고 하고, 안 하려면 또 중국 쪽에 북핵 제거를 해두든지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를 척 걸치고 아주 곤란한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집권자라면 이 이야기인데 그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선거 떨어졌는데 뭐 떨어진 주제에 그런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웃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 여성분 질문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누군 질문을 잔뜩 받아왔네요. 예. 어떤 질문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진짜 좀 저희가 진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지금 이순삼 사모님이랑 첫사랑이라고 들었는데 37년째 무서워서 또 잡혀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매력 때문에 청혼을 하셨고 지금 왜 잡혀 사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첫 미팅을 여기 뭐 학생들이 많으니까 나갔다가 30초 만에 채였어요. 그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딱 물어보더만은 어디 나왔다고 하니까 그 학교가 제 나온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삼류고등학교였어요. 대구서. 그거 딱 듣기만은 바로 일어서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미팅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여상 졸업하고 이제 은행에 텔러라고 그러죠? 예, 텔러로 네, 앉아 창구에 있었는데 계신 분. 그 돈 찾으러 갔다가 학교 앞에 그 은행이 있었어요.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에 그 돈 찾으러 갔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진짜 달덩이처럼 그렇더라고. 요즘 그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는 얼굴이 갸름한 분들 서구정비인. 우리는 그때는 막 앉아서 달덩이처럼 네. 동글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돈을 200원, 300원을 찾으러 한 보려고 하루에 이제 점심 먹고 하숙집에서 먹고 올라가면서 돈 그걸 찾고. 이제 돈 찾고 근데 말을 한 넉 달을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사법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사법시험이 갑자기 3개월 연기되는 바람에 이제 연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우리 친구를 이어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장가 갈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합시다. 앉아서 첫째 밤 11시까지 들어온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살을 탐하지 마라. 그 점잖게 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살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옆눈질 하지 마라. 이 뜻인데 그래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저는 집에 가서 황제입니다. 그 두 가지만 지키면 황제로 모셔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밖에서 술을 먹거나 옛날에 검사 때나 정치할 때도 술을 먹거나 할 때도 10시 되면 어느 자리든지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그래서 11시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 안 들어가면 이튿날 밥을 안 줘요. 나는 또 그 어릴 때 밥을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네. 어떤 이유로도 나는 아침을 먹어야 돼요. 밥심으로 사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37년째 엄처시야에서 예. 잡혀 삽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현명한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어떤 분에게 마이크를 드릴까요? 마지막 질문은 앞쪽에 계신 분? 네. 네, 간단한 질문. 네.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8하고 세월호하고 유공자들로 6.25 유공자하고 월남 유공자하고 형편성이 안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우리 말씀하신 건 내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충분히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질문은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원전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전을 없애버리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차질이 물론이고 수출도 안 됩니다. 일본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의 원전을 없앤다는 문재인이 발언을 놓고는 저가 희희낙낙하는 그게 수출 단가가 우리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근본이 원자 핵 발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봉급 어렵게 쪼개갖고 예. 제가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거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졸속 중단은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책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만 19세가 되려고 하는 오빠 청년 서대호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요 그래서- 표준산업회 재무국장입니다. 만약 잡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내 잡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보름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정밀조사도 하고 FGI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제가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네, 가운데 어르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신 분요. 예, 그 서 시장님이 그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장을 내가 이거 택시 기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원전이 유달리 많이 집중돼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 70% 정도 마이크 여주세요.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질문 요약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남아있는 우파가 모두 결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하고 이 태극기 세력을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우리가 뭉쳐도 부족한 판에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꾸로 안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그 오명을 쓰고 가면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국정 바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선동 정치로 국민의- 이렇게 된 거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 80%가 국정 파탄이라고 지금 다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
언론 조작했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다 조작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보수가. 그러면 지난번에 날로 뽑아주지. 아, 당연히 뽑았죠. 아니. 당연히 뽑았죠, 저는. 고등학생이네요. 대학생인데 아, 그래? 빠지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홍준표 팬클럽에도 가입하면서 뭐 아이고 잘못된 그래 거- 말씀하시면 짜고 했다고 그래. 저는 진짜 짜고 안 하고요. 진짜 전 진심으로 말하거든요. 요즘에 그 문재인 정권이 잡히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탄신일 100주년 우표도 다 취소되고 노무현 그 기념센터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이제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을 그 전부 수립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정책을 말이죠. 그걸 또 청년들이 이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1919년을 기념일로 제정해가지고 뭐 기념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저 같은 우파 청년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 내가 건국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이 정부에서는 건국절로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1948년 8.15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또 그때가 원전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 네. 앞에 계신, 네,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 대표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시다가 선동 정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치와 정의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풀어주자고 출당 조치를 한다는 그런 이론, 제가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홍 대표님. 무소불위의 그 대통령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내년 선거 3년 후의